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랑했던 예비 남편과 파혼을 했습니다. 지금아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런 남자를 사랑해서 이런 고생을 했던 것인지, 예비 남편을 만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를 직접 만나 절대로 예비 남편 같은 남자는 만나지 말라고 뜯어말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댁이며 정말 돈밖에 모르는 형편없는 인간들이었거든요. 저와 결혼할 예비 남편은 약사였는데 예비 남편이 약사란 이유로 터무니없는 금액의 혼수를 요구하며 있는 대로 저희 친정을 베껴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도 본인들은 그 혼수를 받아내기 위해 저와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사기 비슷한 것까지 치면서요. 한마디로 시댁은 가족 전체가 결혼 사기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나면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제대로 혼이 나긴 했지만요. 물론 시원하게 제가 예비 남편과 파혼도 해주었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려 보려 합니다. 예비 남편과는 무언가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테니스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거기 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인사만 하고 동료 회원으로 지내다가 자연스레 친해지게 된 케이스였죠. 그러다가 예비 남편이 먼저 저에게 관심을 표시하며 고백을 해왔고 평소 동호회에서 사람들에게 늘 친절한 예비 남편을 좋게 봤던 저도 예비 남편에게 마음을 열며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예비 남편은 꽤 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예비 남편은 약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상냥하고 친절한 성격 때문인지 약국에서도 손님들이 매우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남편 보러 그 약국만 이용하는 단골 손님이 계실 정도라고 하니까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예비 남편을 보니 저는 왠지 그게 참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귀면서 들어보니 예비 남편도 제가 굉장히 멋져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어디인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제품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이다 보니 그런 제가 조금 특별해 보였나 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남편과 사귄 지 8개월 정도 되었을까. 저는 예비 남편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결혼을 약속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비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집에다 이야기를 하니 예비 시모가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예비 남편의 말이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그때 서로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라 제가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예비 남편과 정말로 결혼을 한다면 시댁 식구 될 사람들이 어떤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예비 시모의 초대에 수락을 하고 예비 남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시댁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저는 예비 남편 가족들이 제가 대하기 힘든 사람들이면 어쩌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특히 예비 시모와 예비 신호가 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서 와요. 대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면서? 젊은 사람이 능력도 좋지. 정말 대단하네. 별 말씀을요. 어머니,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 그럴까? 아유, 이제 보니 민정이가 성격도 아주 좋네. 여보, 안 그래? 그러게, 인사성도 바르고 사람이 아주 좋아 보이네. 디자이너라니, 언니 정말 멋져요. 언니 디자이너라서 그런가 옷도 정말 잘 입고 몸에서도 뭔가 아우라가 뿜어져 나온 것 같아. 언니,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네,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친절한 예비시댁 식구를 보며 저는 마음을 놓게 되었고
그 후 예비 신모랑 시누이랑은 따로 연락을 하고 지낼 정도로 사이도 괜찮았었습니다. 솔직히 사이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친한 편이라 이 정도라면 예비 남편과 결혼해서도 예비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낼 자신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의 청혼에 아무 고민 없이 청혼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예비 시댁 식구도 보았으면 꼼꼼히 보았고 예비 남편과도 연애야 긴 편은 아니지만 그 전에 동호회에서 몇 년을 알고 지냈던 사이이니 더 따지는 것도 말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날짜를 잡고 양가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 상견례에서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파장이 될 그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날 보았던 예비 시댁 식구의 모습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장례식장에 들어올 때부터 예비 시부모님은 목에 딱 힘을 주고 들어와서는 저희 부모님이 묻는 말에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더니 밥을 다 먹어갈 때쯤에 예비 시모가 저희 부모님에게 엄청난 헛소리를 해댄 겁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좋네요. 김서방이 예의도 바르고 사람이 참된 게 정말 잘 키우셨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저희 집 사이로 맞아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암요, 누구 아들인데. 게다가 저희 아들은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 대단한 약사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저희 아들을 사이로 두시게 된 걸 감사하게 여기셔야 할 겁니다. 들어보니 박가사돈께서 직장 다니면서 아직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사돈네처럼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집안에서 약사 사위를 두다니 가문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예? 가문의 영광이요? 아이, 네, 뭐. 김서방처럼 착한 사위를 두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거는 됐고, 앞으로 신혼집이랑 혼수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신혼집이랑 혼수요? 그거는 예전에 끝난 이야기 아닌가요? 저희 딸 말 들어보니까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신혼집이랑 혼수랑 본인들이 그동안 모은 돈이랑 대출받아서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걸요. 김서방이랑도 그렇게 이야기 끝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사부인은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 아들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 곧이곧대로 믿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내가 신혼집이랑 혼수랑 어떻게 해올지 이야기 안 꺼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아이들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부모로서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기, 그러면 신혼집이랑 혼수를 사돈네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신 겁니까? 저기,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희가 이미 집을 봐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10억이나 되는 신혼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이나 되는 비싼 신혼집을 해주는 대신 그쪽에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절반만 잘라서 딱 5억 정도 혼수를 해오면 될 것 같네요. 뭐라고요? 5억이나 되는 혼수를 지금 저희 집에서 해오란 말씀입니까? 예? 솔직히 요즘은 결혼하면 반반으로 해서 집도 혼수도 똑같이 분담해서 한다는데 신혼집 가격의 절반인 5억만 해오라고 하는 거면 당연히 우리 쪽에서도 정말 많이 봐드린 겁니다. 사돈네도 이만하면 아쉬운 장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대신 5억에서 1원 한 푼도 깎아드릴 수는 없는 것 같으니 그렇게 하십시오. 5억 혼수해오면 10억짜리 집에 공짜로 생기는 건데 설마 이 정도도 못 해온다는 건 아니겠죠? 5억 혼수만 해오면 10억 집에 약사 남편이라니 따님이 아주 땡 잡은 거란 말입니다. 솔직히 5억이 꽁으로 생긴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도 아주 기분이 좋겠네. 그리고 이건 혼수 목록이니 잘 보고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밥도 다 먹었고 할 말도 다 했겠다. 그만 일어서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생각지 못한 폭탄 발언에 저도 저희 부모님도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괜히 예비 남편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분명히 예비 남편의 청혼을 받아주고 결혼 이야기 나오고 준비를 할 때부터 부모님이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니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저희가 알아서 하기로 해놓고 저에게 일말의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렸던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예비 시부모님이 해주는 10억이나 되는 아파트에서 부담이 돼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아무리 작고 소박해도 저희가 노력한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을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10억 집을 해올 테니 절반인 5억 혼수를 해오라니 저에겐 너무 답답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비싼 돈이 들어가는 결혼이라면 저는 처음부터 할 마음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예비 시모의 말에 예비 남편이 놀라지 않은 걸 보니 이미 예비 남편도 알고 있던 내용 같은데 저한테만 상견례 날까지 말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5억이나 되는 혼수를 해오라는 예비 시모의 말에 예비 남편이 반박도 안 하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리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예비 남편이 아무리 약사라고 하지만 무슨 아들 가지고 단단히 한몫 챙기려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5억이라는 엄청난 혼수를 해오라는 것이 말이 안 되었습니다. 사람이 조건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예비 시모 말대로 조건만 따지자면 예비 남편이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었거든요. 물론 예비 남편이 약사인 것은 맞았지만 본인 약국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약국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약사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과 함께 떠나려고 일어났는데 밖에 나가보니 신우가 저를 혼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곤 저희 부모님이 먼저 주차장으로 가 있는 사이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뭐라고 짓거렸는데 그 한다는 소리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말 잘 들었죠? 우리 엄마가 해오라는 혼수 목록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해와야 할 거예요. 안 그랬다가는 앞으로 나한테 국물도 없을 테니까. 저희 집 시집 와서 저랑 우리 엄마한테 시집살이 당하고 싶지 않은 것만 제대로 하라고요.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상견례장 안에서야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을 예비 시모에게 당한 거라 당황해서 할 말도 못했다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대충 예비 시댁이 어떤 인간들인지 감을 잡은 이상 저도 좋게 봐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혼수를 어떻게 할 건지는 저랑 오빠가 알아서 할 문제지 소영 씨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랑 오빠랑 하는 결혼이지 소영 씨가 하는 결혼은 아니잖아요. 아,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모르는 건가? 뭐라고요? 그리고 소영 씨라니. 언니는 참 예의도 없네요. 상견례까진 마당에 앞으로 저한테 아가씨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언니 부모님이 언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아직 네 오빠랑 결혼도 안 했는데 왜 널 아가씨라고 불러야 하는데? 지금 어디서 반말이에요? 예의 좀 지키시죠? 지금 예의 안 지킨 게 누군데 어디서 예의 타령이야? 어디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린 것이 혼수니 어쩌느냐면서 남의 결혼에 참견인데? 그리고 어디서 함부로 남의 부모님을 입에 올려? 네 부모님이야말로 무식하게 남의 부모님 일은 그렇게 쉽게 입에 올려도 된다고 가르쳤냐? 남의 결혼 참견할 시간에 네 인성이나 챙기고 살아라. 지금 언니 말 다 했어요? 돈도 못 벌어서 우리 오빠 꼬셔서 팔자 펴보려는 주제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능력 있는 우리 오빠 잡아서 우리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 펑펑 쓰면서 편하게 살아볼 속셈인 거잖아. 웃기고 있네. 야, 내가 이런 말까진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약사가 물론 훌륭한 직업인 거는 맞는데 내가 능력 보고 사람 골랐으면 네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안 했거든? 내 주변에 네 오빠보다 잘나고 능력 있으면서 나조차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 줄 알아? 그리고 네 오빠보다 내가 연봉 많이 받고 돈도 훨씬 많이 벌고 있어. 뭘 알고나 칙거려. 어디 다시 한번 남의 결혼에 참견만 해봐. 그때는 내가 정말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내 말 명심해라. 그렇게 말하고 제가 자리를 떠나는데 제가 다 맞는 말만 하니 예비 신우는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억울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 저는 정말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혼을 굳이 해야 하는지요? 물론 제가 결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돈 문제로 어긋나는 데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저희 집을 무시하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무리한 혼수를 해오라는 시어머니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며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신우까지 이런 결혼을 하고도 제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 의문이었던 겁니다. 결혼은 평생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런 큰일이 터진 상황에서 계속해 결혼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예비 남편의 이야기도 들어볼 겸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혼수 이야기는 본인이 분명히 엄마를 말렸는데 이야기했던 거라면서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이야기해보겠다고요. 그러면서 5억 혼수 같은 건 절대로 해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우의 일을 꺼내자 저한테 예비 남편이 예비 신우에게 말해 꼭 사과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예비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그동안 만났던 정이 있으니 그래도 한 번쯤은 결과가 어떻든 기회를 주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 결혼을 하더라도 예비 시모든 신우든 되도록 마주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이 저와 약속을 지키려는지 예비 남편과 만났던 그날 바로 예비 신우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함부로 이야기해서 미안했다면서 그날은 본인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도 예비 신우의 사과를 받아주며 저도 함부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우의 일이 끝나니 얼마 안 가 이번에는 예비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해 저를 괴롭혔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불같이 화를 냈던 거죠. 이게 아주 좋게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너 정말 못 쓰겠구나. 네? 어머니 못 쓰겠다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너 우리 아들한테 5억 혼수 못 해오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지 않을 거라면서? 이게 어디서 결혼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꽁으로 10억 아파트 받고 호의호식하며 살 거면서 혼수는 절대 못 해오겠다는 그 소리냐? 어머니, 뭔가 제 말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 어머니가 해주신다는 10억 아파트 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냥 오빠랑 저랑 두 사람이서 모은 돈으로 결혼도 집도 혼수도 알아서 저희 본세에 맞게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5억 혼수도 하지 않은 게 좋겠다고 그렇게 오빠한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10억 아파트 저희 주신다고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오빠 명의로 된 오빠 아파트고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5억 혼수해서 시댁에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혼수 목록도 확인해 보니까 저희 신혼살림은 알아서 채우라고 적어 놓으시고 전부 시댁에 들어간 품목들만 적어 놓지 않으셨어요? 제가 왜 어머니가 몰고 다닐 외제차까지 해가야 하는데요? 오호라, 이제야 네 시커먼 속내를 알겠구나. 너 지금 10억 아파트 우리 아들이랑 공동명의 해달라고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5억 혼수 해오기 싫어서 말도 안 되는 고집 부리는 거잖아. 그리고 너 우리 딸한테 뭐라고 했던 거냐? 너 때문에 우리 소영이만 지 오빠한테 혼났지 않니? 소영이 말 들어보니까 네가 먼저 붙잡고 시비 걸어서 대답해 준 것밖에 없었는데
네가 우리 소영이한테 인성 챙기라면서 무식하다고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고 물어봤다면서? 그러면 지금 네 말은 내가 무식하다는 그 이야기냐? 내가 우리 딸 인성을 그지같이 만들어서 키웠다는 그 이야기냐고! 어머니, 소영 씨한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영 씨가 먼저 저보고 오빠랑 결혼해서 시집살이 당하고 싶지 않으면 혼수 잘해오라면서 먼저 시비 걸었거든요. 저보고 예의 없다면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면서 이야기한 것도 소영 씨가 먼저였고요. 심지어 팔자 펴보려고 오빠 꼬신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런 막말까지 했다고요. 우리 딸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전부 맞는 말만 했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니? 우리 딸이 아주 바른 말만 똑 부러지게 잘했네. 그리고 앞으로는 5억 혼수도 해오고 내 말에 잘 따라야 할 거다. 우리 아들도 네가 5억 혼수 해오는 거로 정하기로 마음을 바꿨으니까.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제가 5억 혼수 해오는 거로 마음을 바꿨다뇨? 말 그대로다. 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너랑 결혼하는 건 우리 쪽에서 너무 손해보는 결혼이고 그래서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 말에 따르기로 했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도 네가 5억 혼수 안 해오면 결혼 못하겠단다. 오빠가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래,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든가. 그동안이야 우리 아들이 순진해서 네 말이 맞는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르단 말이야. 이놈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 내가 잘 이야기해뒀으니 네가 어떤 말로 설득해도 이젠 아무 소용없을 거다. 알겠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예비 시모가 한 말이 맞는지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를 받은 예비 남편은 목소리부터가 그전과는 아주 달라져 있던 겁니다. 처음에는 제 전화에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던 인간이 예비 시모랑 이야기해서 내가 5억 혼수 해가는 거로 정한 게 맞느냐고 했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버럭 화를 내며 아주 거만한 목소리로 답을 했던 거죠. 자기야, 전화했네. 자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자기랑 어머니랑 의논해서 내가 5억 혼수 해가기로 정했다는데 그게 정말이야? 그러면 자기 나랑 했던 약속은 전부 잊은 거야? 뭐야, 너 아직도 그 이야기야? 그래, 그랬다. 솔직히 나도 처음에 자기 말대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더라고. 그냥 5억 혼수 해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10억 집 해오면서 자기네 보고 해오라는 건데 그 정도면 우리 엄마 말대로 자기한테 남는 장사 아니야? 남는 장사는 무슨 남는 장사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부모님이 집 해주면 자기 명의로 해줄 거고 그러면 나만 5억 혼수 해오면서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 아니었어? 그러면 10억 아파트나 5억 혼수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엄마 말이 맞는가 보네. 자기 정말로 아닌 척하면서 5억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파트 명의 누구 거로 해주는 것까지 전부 계산하며 생각하고 있었네. 내 말은 지금 그 소리가 아니잖아. 우리 서로 조건 안 보고 좋아해서 만난 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조건 따지면서 집이니 혼수니 따지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 조건을 안 보기는 왜 안 봐? 나중에 누구 고생시키려고? 솔직히 대기업 다닌다고 해봤자 대기업은 희망퇴직이니 명예퇴직이니 하면서 회사도 빨리 관둬야 한다며? 그러면 너 나중에 일찍 회사 관두면 너만 놀고 먹으면서 내가 먹여 살려야 할 텐데 그러면 나만 손해보고 살라는 그 이야기야? 너도 알지? 약사는 나이 들어서도 그런 거 없이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너 나랑 결혼하면 평생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건데 솔직히 5억 혼수도 너무 싼 거 아니냐고.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5억이 뭐냐. 더 받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많이 봐준 거다. 그러니까 너 나랑 결혼해서 약사 부인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은 거면 5억 혼수 해와. 못 해오면 나랑 헤어지든가. 그런데 너랑 나랑 정말로 헤어질 수나 있겠냐? 너 지금 괜히 나랑 헤어질 마음도 없으면서 5억 혼수 해오기 싫어서 쇼하는 거 모를 줄 알아?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너 절대 나랑 못 헤어진다고. 아마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나 발목 붙잡고 매달릴 거라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데?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알았어. 너 나중에 지금 한 말 후회는 하지 마. 그때 예비 남편과 전화를 끊으면서도 저는 모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갑자기 돌변한 예비 남편 놈에게 너무나도 실망했고, 이런 남편과 시댁이 있는 집에 결혼하면 평생 고생할 거란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예비 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비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집이 보기보다 꽤 잘 살았거든요. 게다가 예비 남편과 시댁에는 저희 아빠가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저희 아빠가 한다는 그 직장 생활은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빠는 의사로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꽤 유명한 중형병원의 부원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이룬 재산도 있으신 데다 또 친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물려준 재산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실을 예비 남편이 눈치를 못 챘냐면 저희 가족이 개인주택에 살긴 했지만 워낙 집이 검소하게 살다 보니 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엄마도 아빠도 돈은 허투루 쓰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데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며 사신 분들이고 저도 그렇게 교육받아 왔기에 함부로 돈을 쓰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과 살고 있던 저희 집도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산 오래된 집에다가 집안 물건들도 전부 오래된 것들이니 예비 남편이 저희 집이 잘 산다거나 아버지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실 거라곤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저도 혹시나 저희 집 조건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부터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저희 아빠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말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이 결혼할 때까지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결혼이 확실해지면 그때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예비 남편에게 알리자고 해서 저도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과는 이제 정말로 결혼도 할 사이고 상견례장에서 저희 아빠가 의사란 사실도 밝히며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집이 어느 정도 사는지도 이야기해 주려고 했지만 막상 상견례장에 가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5억 혼수부터 이야기하는 시댁을 보니 저희 부모님은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은 상견례를 끝내게 된 것이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예비 남편과 결혼을 할지 말지 잘 선택하길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을 만나 정식으로 끝내기 위해 약속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회사 업무가 많아서 야근을 할 줄 알고 만나는 약속 시간을 늦게 잡았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났고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을 만나기로 한 카페에 먼저 가서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도착해 보니 저보다 일찍 와서는 차까지 시키고 앉아서 누군가 통화하고 있는 예비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이 제가 있는 방향에서 등지고 앉아 있어서 저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가까이 가서 아는 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예비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다가 통화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예비 남편 놈은 예비 시모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는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던 겁니다. 엄마 그렇다니까. 엄마 말처럼 민정이 고거한테 세게 나갔더니 며칠 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가 오늘 보자고 연락이 오더라고. 엄마 말대로 5억 혼수 안 해올 거면 내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아주 겁먹은 눈치야. 분위기를 보니까 나한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는 거 보면 아마 오늘 나 만나서 5억 혼수 해오겠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엄마 시키는 대로 할 걸. 괜히 5억 혼수 이야기했다가 나랑 헤어진다고 할까봐 그동안 괜히 겁먹고 안 했던 것 같아. 어? 엄마 뭐라고? 우리 쪽에서 10억집 하기로 한 게 2억만 진짜 우리 돈이고 8억은 대출인 거 절대로 안 들키게 조심하라고?
그리고 민정이가 해오는 혼수들 소영이 결혼할 때 혼수로 보내려고 하는 것도 절대 걸리지 말고? 당연하지. 엄마,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왜 들키겠어. 그나저나 우리 소영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라고 했나? 우리 집안에 변호사 사위라니 이게 웬 떡이야.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8억 대출이나 민정이 보고 같이 갚자고 해야지. 못하겠으면 이혼이라고 으름장 놓으면서 결혼까지 한마당에 지가 같이 대출금 안 갚고 배기겠어. 물론 집 명의는 영원히 내 명의로만 할 거지만. 저는 그 순간 예비 남편님의 싸대기를 날리며 머리채를 잡고 싶은 거를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조용히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사실 그동안 열받은 것도 있지만 더럽고 치사해서 예비 남편과는 깔끔하게 정리할 생각으로 나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남편놈과 시댁의 행동을 보니 절대로 그냥 끝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쥐들은 2억만 돈을 쓰면 나머지 8억에 대한 대출금을 저한테 뒤집어 씌워서 같이 갚게 할 생각이면서 저희 집에는 5억이라는 혼수까지 해오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혼수로 예비 신우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랑 결혼할 때 혼수로 보낼 생각이었다니 정말 상식 밖의 인간들이란 생각이었어요. 어쩐지 예비 신우가 저보고 예비 시모가 말한 혼수를 제대로 해오라고 헛소리를 하더라니. 전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해올 혼수가 전부 자기가 결혼하면서 가지고 가게 될 혼수들이 되는 것들이니 그랬던 것이죠. 이건 누가 봐도 도둑놈 심보가 맞았습니다.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었어요. 예비 남편놈에게 실망을 넘어 저런 인간을 내가 8개월 동안이나 만나면서 시간을 허비한 건가 자괴감이 들면서 예비 시모며 시댁 인간들 전부 사람이 아니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에게 제대로 매운맛 좀 보여주면서 파혼할 생각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 건드린 건지 똑똑히 알려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에게는 갑자기 일이 생겨 못 만날 것 같다고 연락을 한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과의 일과 예비 신우 일을 설명하며 부모님에게도 파혼할 생각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자 저희 엄마가 제가 예비 남편과 시모를 혼내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사기도 아니고 2억만 자기들 돈으로 집을 해올 거면서 5억이나 되는 혼수를 해오라고 했던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그 혼수로 예비 신우 혼수를 해갈 생각이었다니 귀한 딸내미인 저를 속였다는 것이 결코 용서가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를 혼내줄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 거냐고 묻자 엄마가 당신만 믿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저희가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려고 한다면서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말 저는 저희 엄마가 예비 시모를 꼭 좀 보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카페에서 저희 엄마와 함께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를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당일이 되었고 저는 엄마와 함께 약속한 카페에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꼭 좀 보고 싶다고 했다는 말에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가 숙이고 들어가면서 당장 5억 혼수를 해올 거로 생각했던 건지 아주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비 남편 놈의 얼굴이야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를 보자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저번부터 5억 혼수는 해올 수 없다고 하더니 설마 깎아달라는 건 아니죠? 저번부터 분명히 말했지만 5억에서 단 1원 한 푼도 깎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약사하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 자신이 없으면 여기서 물러서든지. 혼수 못 해온다고 하면 이 결혼 없고 저희 아들이랑 파혼시킬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설마요. 제가 사실 사부인께 더 좋은 제안을 하려고 이렇게 만나자고 했던 겁니다. 좋은 제안이라니요? 그러면 혹시 5억 혼수에서 플러스로 혼수를 더해 오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얼마를 더 해오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빨리 집에 가서 민정이가 혼수로 뭘 더 해오면 좋을지 가족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혼수를 얼마나 더 해오려고 하는지 말씀 좀 빨리 해주세요. 아,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쪽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혼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나서 말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서요. 아주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파, 파격적인 조건이... 내가 애타 죽겠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뭡니까? 에이, 인심이다. 저희가 큰맘 먹고 10억집 해갈 테니까 사돈 내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억 혼수만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고마워하지는 말고요. 뭐 저희 집 사정으로 10억 아파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서요. 뭐 껌값이라고나 할까?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혼수를 해오지 않고 집을 해오겠다니요? 그리고 10억 집이 아무것도 아니고 껌값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딸이 아직 이야기 안 했죠? 사실 저희 집이 좀 삽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 집 돈만 보고 접근하려는 처죽일 잡것들이 많아서 딸한테는 집에 돈 있는 거 티내지 말고 다니라고 했어요. 자식으로 장사려는 것도 아니고 5억 혼수 같은 거 해오라는 교양 없는 무식한 썩을 것들은 가끔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저희 집이 돈 많은 걸 알면 얼마나 많은 걸 바라면서 저희 집 재산을 노리려고 하겠습니까? 5억 혼수 해오라는 무식한 썩을 것들이라니 혹시 저희 집 보고 하는 말씀인가요? 설마요. 사부인 기분 탓이겠죠. 그나저나 10억 집도 해올 수 있는 집이면 5억 혼수도 당연히 해올 수 있는 거죠? 저희 집에 사기쳐서 어디서 빚져서 10억 집 해오려는 거 아니라면 5억 정도야 아무것도 아닐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10억 집에서 5억 혼수로 가격도 내려갔으면 5억 정도 남는 장사니 사부인 기분이 아주 좋으시겠어요? 아주 봉잡은 거네, 봉잡았어. 저번에 사부인 말처럼 공짜로 5억이 생긴 것 같겠군요. 그러면 저희가 10억 집하고 사돈 내에서 5억 혼수해오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설마 10억 집 해오겠다는 사람이 5억 혼수 못 해오겠다고 하는 건 진짜로 설마 아니겠죠? 혼수 목록은 사돈 내에서 요구했던 그대로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5억 전부 진짜로 못 해오겠다고 하면 이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딸, 그만 일어서자. 저희 엄마는 이미 예비시댁에서 5억 혼수를 절대로 해올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5억 혼수를 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시댁에서 해올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2억뿐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8억이야 집을 살 때나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지 예비시댁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자 예비시모는 저희 집이 잘 산다는 말에 놓치고 싶지 않은지 저희 엄마를 붙잡고 다급히 묻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박가사돈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에 10억 아파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만큼 돈이 많은 것입니까? 저희 딸이 아직 이야기 안 했나요? 우리 집 양반 의사로 병원 부원장입니다. 뭐라고요? 병원 부원장? 그러면 저희가 5억 혼수 못 해오면 의사의 병원 부원장인 사돈을 놓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 사부인 죄송한데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막말로 5억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 많은 금액을 혼수를 저희 보고 어떻게 해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금액 좀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금액을 깎아달라니요. 그쪽에서도 저희 보고 5억 혼수 해오라고 할 때 1원도 못 깎아주겠다면서 깎을 생각이면 이 결혼 못하니까 없자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저희한테는 혼수를 깎아달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니 저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저희 사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딱 한 번만 사정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수를 얼마나 깎아달라는 말씀인가요? 그쪽에서는 1원 한 푼도 못 깎아준다고 했지만 저희 쪽에선 인심 써서 한 1,000만 원 정도 깎아드리면 되겠습니까? 1,000만 원이요? 저기 깎아준다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데 저기서 조금만 더 쓰시면 안 될까요? 아니 도대체 해올 수 있는 혼수 금액이 얼마 정도인데 그럽니까? 저기 혼수라는 게 사실 돈을 많이 써서 해가봤자 별로 티도 안 나고 하는데 그냥 합리적인 금액으로 5천 정도가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혼수 해오라면 저희 쪽에서 2억 정도 혼수 해갈 수 있긴 한데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사치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요즘은 결혼 준비도 다 아끼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 흐름에 맞춰 절약하면서 살자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본인들이 살면서 채워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5천? 뭐 이런 염치 없는 것들이 다 있어. 야, 니들은 상도덕도 없냐? 우리 딸한테는 네 약사 아들이랑 결혼시키려면 5억 혼수 해와야 한다고 하더니 지금 혼수 5천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니들이 말 안 하면 우리가 모를 줄 알았지? 니들이 처음에 해오겠다고 하던 10억집 그거 8억이나 대출받아서 해오면서 우리 딸한테 같이 갚게 하려는 것도 모자라. 우리 딸이 해가는 5억 혼수로 사돈처녀 결혼할 때 혼수로 쓰려다 했던 그 시커먼 속내를 우리가 모를 줄 알았느냐고? 에고머니나 사부인이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 딸이 이야기해줘서 알았다. 우리 딸이 당신 아들이랑 끝내려고 카페에 갔다가 그날 거기에서 당신 아들이랑 당신이 통하는 이야기 전부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니들이 이렇게 돈이나 따지고 남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한심한 것들인 줄 알았으면 솔직히 우리 쪽에서 손해보는 이 결혼 처음부터 허락하지도 않았어. 니들 아들 약사라며 아주 유세를 떨었지? 그런데 우리 집은 시부모님도 전부 의사였고 남편도 병원 부원장에 우리 첫째는 대학병원 의사라고. 우리 둘째인 민정이만 지가 좋아하는 일 시켜서 디자인 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딸이 괜찮은 사람 만났다고 해서 사람이 중요하지 조건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라서 결혼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제 보니 양심도 없는 아주 형편없는 쌍것들이었네. 쥐들은 처음부터 2억만 해올 생각이었으면서 어디 감히 누굴 베껴 먹으려고 5억 혼수를 해오라는 헛소리를 해? 아들 약사라고 우쭐해서는 아주 자식 장사에 남겨 먹으려고 환장을 했네. 네 아들만 세상에 잘난 줄 알지? 그런데 내가 살면서 느낀 건데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그래서 아무리 내 새끼가 잘나 보여도 사람은 늘 겸손해야 하는 거야. 없이 살고 직업이 평범해도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 따지면서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 사부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분수도 모르고 까불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하고 봐주시면 안 될까요? 말씀하신 5억 혼수 저희가 빚을 져서라도 해오겠습니다. 집안에 의사 집안이면 사부인 말씀처럼 집에 재산도 많을 테고 의사 집안이랑 사돈되는 게 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인데 절대 놓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여편네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미쳤어? 지 아들만 잘난 줄 알고 우리 딸 이용해 먹으려고 한 무식한 너희 집안에 귀한 내 딸을 주게? 나중에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우리 딸을 너희 같은 것들에게 줘? 이 결혼 전부 없었던 거로 할 테니까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고. 니들이 자기 신우 결혼할 때 5억 혼수 해올 수 있는 며느리 찾아서 네 아들이랑 결혼 잘 시켜보고 그것도 10억짜리 집도 8억이나 빚 얻어서 그 빚 같이 갚아줄 수 있는 여자로. 세상에 이런 걸로 이해하면서 당신 아들이랑 결혼해줄 멍청한 여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편네야 욕심만 부리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그렇게 저와 엄마는 카페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 놈이 뒤따라 나와서는
제 앞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비 남편놈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너랑 똑같은 여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 한심한 자식아. 그리고 예비 남편놈에게 뺨을 날린 후 자리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 후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는 제 마음을 돌려보려 노력했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너무 화가 나 두 사람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저를 찾아왔다가는 법적으로 매우 곤란해지는 입장이라 더는 저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을 통해 예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역시나 못되게 살아서 그런지 잘 살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제가 예비 남편과 파혼 후 화병으로 알아누웠고 예비 남편도 저와 파혼 후 정신을 못 차리는지 일하던 약국에서 자꾸만 실수를 해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약국으로 이직을 해 일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말이 많다나 봐요. 게다가 신우는 결혼까지 약속하며 만나던 변호사 남자친구에게 해가지고 가겠다는 혼수들이 있었는데 제가 파혼하면 해갈 수 없게 되어서 바로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 혼수로 신우 혼수까지 챙기려고 하더니 모두 그 몇 배로 벌을 받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